오늘은 빨리 녹화하고 잘 겁니다. 피곤해 죽겠어요. 집이 공사 중인데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전 집에 쌓여있던 폐기물들을 처리하느라 힘을 다 썼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만 7년 차고요.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작년에 개선되나 싶었는데 이번에 또 실수를 해버렸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차트는 금량 차트고요. 금량이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게 확실해서 가져온 겁니다. 2차 전지 쪽은 다 이거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이제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 최고점을 통과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MACD를 열심히 배워놓고 여기서 꺾였는데 팔지를 않았어요. 팔긴 팔았는데 의미 있게 팔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량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 상태로 이렇게 떨어진 걸 다 버틴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서 바보짓을 한 게 뭐냐면 이제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 싸다고 샀어요. 내려오는 동안 계속 샀는데 사다가 요 부분 있죠. 제일 많이 빠진 날. 이날 제가 겁을 먹고 사놓은 물량을 다시 팔았습니다. 그게 이제 5판인데 이날은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 부채한도 협상 타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도 주가가 빠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한 1시간 동안 빠지는 걸 보다가 팔아버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부채한도 협상이 아무 문제 없이 타결될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래도 물량을 팔아버린 날이었어요. 그렇게 실컷 공부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게 그런 거 뉴스 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팔아버리는 거죠. 좀 더 확대해 보면 이 정도면 싼 겁니다. 싼 건데 제일 싼 날 그것도 제일 최저가에 이제 겁을 먹고 파는 거죠. 이런 일이 지금 여러 번 되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고점을 가는 주식들을 계속 샀지만 애플 같은 그런 것들요. 항상 최고점에서 못 팔고 거기에 이제 최저점에서 보통 팔게 되더라고요. 이런 바보짓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팔아야 하는 이 구간에서 팔지를 않은 거죠. 현금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계속 사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날에 오면 현금이 다 떨어집니다. 그럼 현금이 필요하네? 이러면서 주식을 파는 거예요.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한 10번도 넘게 경험한 건데 오늘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요. 그래서 충분히 수익이 났다면 적정한 물량은 팔아야 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요. 거기서 더 오른다면 조금 더 팔면 되겠죠. 현금이 부족하다면 이런 날이 오거든요. 이게 아마 한 20일 정도 하락했는데 20일 동안 하락하고 있으면 머릿속에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내가 믿고 있는 회사라고 해도 머릿속에선 합리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주식을 팔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팔고 있는 거예요. 기간도 엄청 기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엔 20일이 아니고 한 40일까지 떨어지던 그런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점 대비 최저점까지는 한 30% 정도 하락하는 게 일반 다반사거든요. 이걸 이제 제대로만 이용하면 어마어마하게 빨리 돈을 벌 수 있는데, 저는 그 뇌동매매 기반에서 이상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날은 벌벌 떨면서 무서워 하면서 팔았는데 이런 경험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머리가 돌아갈까? 그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현금 비중 부족으로 공포에 질리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현금을 전부 주식을 사는 적이 있어요. 그때 한 번은 굉장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제 다 집어넣고 현금화해도 의미가 없을 만큼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팔게 됐었는데 요번 같은 경우엔 이게 어중간하게 있고 현금 비중이 한 30%에서 5% 정도까지 줄어들 때까지 샀었던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샀는데 마지막 날 최저점에서 다시 그걸 산 걸 팔아버리니까 머릿속에선 현금이 없네 주식을 팔어 이런 합리적인 방식으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논리적으로는 그게 또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참 황당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손해를 보는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저만 팔았으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까지 제가 꼬드겨 가지고 같이 팔아버렸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공포를 전이시킨 거죠. 아주 잘못된 방법인데 어차피 머릿속에선 논리적으로 팔아야 된다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유는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는 엉망진창이었고요. 또 잘못한 게 이제 오판을 했으면 그날 다시 얘기해서 사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또 안 해버렸네요. 오히려 이럴 땐 판단을 안 해버리고 그냥 안 봤어야 되는데 너무나 꼬여버렸습니다. 이번 주는 차트가 다들 MACD 상으로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주간은 또 오르는 기간이 온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양이고요. 아직 하락 중이네요. MACD 상으로. 오늘 오르긴 했어요. TCC 스틸입니다. 올랐고요. MACD도 이제 반전했어요. 뚫고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여기서 이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MACD 이상은 아직 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매도가 시작되는 구간이라 그런지 위로도 못 가고 아래도 못 가고 이런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회사가 지금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회사니까 언젠간 이제 위를 뚫을 거예요. 에코프로 BM이고요. MACD 이상 뚫었습니다. 어차피 같은 양극재 회사니까 에코프로 BM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MACD 뚫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한참 조정받아야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조정받아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저는 다시 샀어요. 이제 싼 가격에 팔고 비싼 가격에 사는 이런 엉뚱한 짓을 해버렸습니다. 에코프로고요. 여긴 8월에 MSCI 편입 또 도전하는 것 같던데 MACD 상으로는 아직 밑에 있군요. 근데 이제 공매도 청산 과정에서 오르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사는 좋으니까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오늘 MACD를 뚫었어요. 이제 쭉쭉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저는 못 샀네요. 까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폴짝 뛰면 이제 들어가긴 쉽지 않죠. MACD 뚫는 날은 이렇게 폴짝 뛰고요. 그 다음 날은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몇 일 분할해서 사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비싸도 사긴 사야 돼요. 이런 상황이면. 이런 큰 회사가 MACD를 뚫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LG화학입니다. 여기도 뚫었어요. 여기도 역시 큰 기업인데 뚫었다는 게 대단하고요. 지금 급속 충전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흑연을 빼고 실리콘 100%로 채운 응급제가 이제 탑재된다. 이렇게 돼서 오르는 것 같은데 이러면 급속 충전 테마도 같이 돌 것 같아요. 이런 큰 회사는 한번 뚫어주면 그래도 여긴 너무 급등해 버려서 뭐라고 판단할 게 없습니다. 이번에 뚫은 건 이제 다시 뭔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MACD상 상승세로 돌아선 회사들이 좀 보이고요. 이럴 때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또 다음 꺾일 때까지 들고 있는 수밖에 없죠. 상황에 따라서는 5일만 해도 획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한 3주에서 20일 정도 오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번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번 상승이 전고점을 뚫을 수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실적 발표일도 아니고요. 최고점 되면 전 슬슬 팔아야겠습니다. 현금이 워낙 부족해서 현금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적정한 현금은 비중은 방송들 보니까 30%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식에서 30%를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한 40일 하락 시에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 주식 경험 7년에 걸친 그 많은 오판들을 재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싸게 사고 싸게 팔기 이런 것들이요.